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필 읽어주는 자매직 조경자 마술사입니다. 우주는 내가 시작하기만 기다리고 있어. 샤롤 리드지엄 최고은 옹기. 우주는 내가 시작하기만 기다리고 있어. 이 책을 처음 집어들었을 때 내 팔에 털들이 쭈뼛쭈뼛 서더군요. 아직 책을 열지도 않았는데 어떤 긍정의 기운이 적극 감지되었어요. 책을 읽기 시작하자 사랑과 온기 그리고 행복한 감정이 밀려들면서 한 장 한 장 계속 넘기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그녀의 생각 하나하나, 맹랑한 그림 한 점 한 점에 웃고 즐거워하면서 말해요. 책을 다 읽어 나갈 점 내게 든 첫 생각은 이 책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이 마법 같은 책 덕분에 그들이 좀 더 편안한 하루를 보내고 좀 더 활짝 웃고 있을 모습을 떠올리면서요. 레이첼 켈리, 베스트셀러 자서전 저자. 런던의 노팅힐에 있는 포토벨로 로드마켓에서 내가 직접 만들어 팔면서 이 작은 책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뒤 세계적인 출판사 헤이하우스가 이 책을 발견하고 내게 출판 계약을 하자는 건사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수많은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이 책을 포토벨로 로드마켓에서 그림들과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이 책을 사는 분들과 직접 만나는 걸 정말 좋아하고 내게 특별한 장소인 포토벨로 로드에 남아 그곳 사람들이 일부러 지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 인사 나누면 어떨까요? 내가 언제 어디에 출몰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 웹사이트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사랑을 담아 샬롯. 기적이 일어나길 기다리는 것보다 기적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신날 거야. 87살이지만 난 여전히 끝내줘. 거저 세월이 쌓였을 뿐인 거지. 너의 영혼이 늙었다는 말은 아니야. 생의 마지막 순간, 평생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생각하진 않을걸.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지 생각하겠지. 우주는 내가 시작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신발을 신지 않은 구루. LIFE가 무엇의 약자인지 알아? 쉽게 풀자면 두려움이나 이기심 대신 사랑하라 야. 만약 영혼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해 줄걸? 걱정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잠시 쉬어도 돼. 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자신을 믿어봐. 안 될 거 뭐 있겠어? 뭘 망설여. 남들이 생각하는 가치들로 자신을 힘들게 하지는 말았으면 해. 행동해. 즐겨봐. 그래, 그렇게. 그리고 작은 거 하나만 더. 내가 내 몸에 얼마나 머무를지 모르겠지만 바라건대 부디 삶을 최대한 즐겨. 풍경 따윈 안 봐도 돼. 난 정상에 올라가야 하니까. 만약 내가 그 과정을 즐기지 않는다면 목표를 이룬다 해도 무의미할 거야. 진실학과 교수. 내가 아는 한 말이야. 사람들한테 다정하고 친절하고 다가가기 편하게 구는 건 하나도 나쁠 게 없어. 예의 바르고 진심 어린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는 건 그건 결국 내 자신을 잘 대하는 것과 같거든. 스트레스 없는 생활을 위한 매일 의식, 최선을 다하기, 나머지는 우주에 맡기기. 넌 선택할 수 있어. 다른 누군가의 방식을 만들 수도 있고
너만의 방식을 만들 수도 있어. 지혜로운 사람이란 절망의 바다까지 여행한 뒤 세상에 줄 선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이야. 절망, 체험장, 고통은 이익. 영리한 고양이. 행복이란 운 좋은 사람들이 받는 어떤 축복 같은 게 아니야. 너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마음의 상태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행복이 너를 선택하는 건 아니란 말이지. 미처 예상치 못한 멋진 일들이 일어나는 순간은 바로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잘못되고 있을 때야. 받아들임은 끝내주는 진통제다. 뭔가 가치 있는 것을 배웠다면 잊지 말고 그 배운 것을 사람들과 나누며 살자. 간단한 사실. 행복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거 알아? 몰라. 뭔데? 지금 이 순간.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내가 진정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이게 바로 내 영혼이 꿈을 쫓는 이유지. 그 꿈은 이곳 지구에 머무는 동안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될 거야. 넌 다정하고 고요하고 친절하고 사려 깊은 상태로 지낼 수 있어. 가장 힘든 순간에도 말이야. 사실 그런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게 이런 것들이지. 어느 누구도 현대의 삶이 바빠야 한다거나 스트레스가 많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내 삶의 속도는 내가 만들기 나름이야. 신발을 신지 않은 그룹. 내 삶에서 일반적인 것을 바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삶은 갑자기 쉬워질 거야. 깨달은 부엉이. 우리 삶은 문제들로 가득한 게 아니라 배울 기회들로 가득한 거야. 대개는 스스로를 힘들게 몰아붙이는 행동이 자신을 강하게 만든다고 믿지. 하지만 그러지 않아.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 그게 널 강하게 만들 거야. 깊숙이 파다 보면 모든 것의 근원에 사랑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야. 난 저 아래 어딘가에 그게 있다는 걸 알았어. 우리는 뭔가 더 거창하고 더 낮고 더 특별한 것을 바라거나 더 성공하기를 바라지. 그러느라 그 자체를 즐기는 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 나는 사과 크럼블을 만들 거야. 아니 애플파이, 아니면 좀 더 나은 거, 그래 타르트. 아니면 그냥 사과는 먹어도 되잖아. 삶을 가장 크게 멋지게 변화시켜주는 건 아주 사소한 것들이다. 몇 걸음도 안 되는 가까운 곳에 있는. 내가 얼마나 부자든 얼마나 성공했든 간에 버스를 타는 것과 너희 집에 막힌 배수구를 직접 뚫는 건 좋은 거야. 용기를 내.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을 따라가. 다들 가는 길이 또 나만의 길. 인생은 간단해. 그만 기웃거리고 내 모습대로 살아. 진정한 자유를 맛보려면 상황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완벽해질 거야. 누군가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건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야. 멍청이, 미련퉁이, 바보, 천치, 나쁜 말들을 자꾸 대내면 내 마음은 그걸 믿기 시작할 거야. 다행히도
좋은 말을 할 때도 같은 효과가 있어. 힘을 잃을까봐 걱정하지 마. 그 힘 없어도 내가 강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난 지금 정말 자유로워. 항상 옳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 마치 내가 뭔가 다른 종류의 힘을 얻은 것 같아. 마음이 다친 사람들에겐 커다란 행운이나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아. 결과에만 집착하면 마법이 일어날 기회를 놓치게 돼. 지혜로운 지렁이, 두려움, 결핍 따위는 과거의 것으로 흘려보내. 굿 아이디어. PEACE의 정의는 아마 모두를 해방시키고 변화시키는 힘, 매약자가 아닐까? 너에게 잠재된 가능성이 피어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벽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어. 그건 내가 자주 하는 나쁜 생각들이 뻗어나와서 만들어진 거지. 나는 잘 못해. 난 창조적이지 않아. 난 절대 하지 않을 거고 한다 해도 잘해내지 못할 거야. 이런 목록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장벽을 만드는 거지. 그걸 허무는 방법은 이런 생각들에 도전하는 거야. 장벽이 사라지도록 말이야. 그러면 너의 내부가 변하는 순간 바깥 세상도 동시에 변화하는 마법을 볼 수 있을 거야. 학교에서 배운 적 없는 방정식, 단순함 플러스 균형감은 행복. 우리는 자기 파괴나 자기 비판 같은 행동으로 마음속의 해피바이러스를 정말 감쪽같이 감춘다. 그림 그리는 걸 왜 그만뒀어? 내가 그림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았어.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역사가 반복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 그 안에 뭔가 더 담겨 있거나 더 배울 게 있기 때문이야. 인생은 꿈을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고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 꿈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며 온 힘을 다하는 사람을 다른 누구보다 좋아한다. 자기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렴. 밤에 꿈들이 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봐. 그 꿈들은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에게 해줄 말이 많대. 꿈은 실제로 상징을 통해 너의 미래를 미리 보여줄 수도 있어. 나는 어두운 집에 있어. 빛이라고는 없어. 다음날 전기세 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만약 내가 마법을 좀 더 믿는다면 더욱더 많은 마법들이 내 앞에서 이루어질 거야. 점심 무료 제공. 내가 길을 잘못 들 때면 거기엔 항상 무슨 이유가 있더라고. 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을 갖고 있어. 선크림 테스터잖아. 자기가 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버는 게 가장 행복한 거지.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버는 게 가장 행복한 거지.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만 산다면 가슴이 원하는 진짜 삶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할 거야. 내 길이 오라. 그건 너에게나 옳지 나에게는 아니야. 반항할 이유 있는 우리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여정은 성공이나 부를 향한 여정이 아니라 자신을 탐험하는 여정이다. 너의 커리어 사다리를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사다리로 바꾸는 건 어때? 직관력은 근육과 같아. 자주 쓰면 쓸수록 더 튼튼해지지. 엄마 전화 같은데? 진정한 사랑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해. 새 안경 멋진데? 고마워. 이건 특별한 거야. 이 안경을 쓰면
세상이 훨씬 긍정적으로 보여. 나 완전 해춘한 것 같다. 보는 관점엔 변화를 주봐. 그건 휴식을 갖는 것만큼이나 좋은 거야. 원치 않는 걸 거절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겠어? 고통을 무시하면 고통은 우리 곁을 떠나려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고통을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떠나게 돼 있어. 나의 고통에게 너를 항상 카펫 아래 밀어넣어 미안해. 이제 너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됐어. 날 꺼내줘. 행복한 히피. 삶이 변하는 유일한 순간은 내 영혼이 변화할 준비가 되었을 때야. 간단한 사실. 지금만큼 좋은 시간은 없다고 말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몰라. 하지만 누가 그랬든 맞는 말이지. 지금 말고 다른 시간은 없으니까. 변화를 받아들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야말로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지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삶에 실수라는 건 없고 그저 배움의 기회가 있을 뿐이라고 깨닫는 순간 삶은 엄청 쉬워질 거야. 실수했을 때 자신을 평가하려 하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 여겨봐. 작은 것에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따뜻한 물을 콸콸 뿌려주는 사랑스러운 사회기야. 고마워. 진실학과 교수.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귀 기울이고 그것을 표현할 때만, 오직 그때만 바깥 세상도 변화할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더 신경을 써봐. 남들이 널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지 말고. 버터, 너 항상 행복하고 활기차 보이는데 그 비결이 뭐야? 글쎄, 매일 아침 내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이 특별한 차를 마시는 거야. 공정의 차라고 하지. 삶 속에 신나는 일들을 만들어봐. 내가 직접. 오예, 건영의 아침 의식.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10가지 아이디어. 1. 너에게 진실된 삶을 살아라. 다른 누가 아닌. 2. 가능한 한 널 진심으로 웃어라. 3. 우정을 소중히 해라. 친구들은 너를 지지해줄 네트워크이다. 4. 바보스러운 행동을 삶 속에 초대해라. 5. 창조해라. 그게 너의 영혼을 행복하게 할 거다. 6. 열심히 일해라. 하지만 너무 열심히는 하지 마라. 7.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8. 용감해져라. 너의 재능으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라. 9. 사람들, 낯선이라도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행동하도록 노력하라. 10. 아이의 시선을 가지라. 나이가 된 후에도 내 안을 들여다보기를 두려워하지 마. 설령 내 영혼의 호수가 탁하거나 꺼림칙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호수 바닥에는 너에게 발견되길 바라는 진짜 보물이 있을 수 있어. 발견되길 기다리는 보물 상자. 너 스스로를 믿어. 자존감이 행진.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하다 보면 그 결과물에 대해 판단받는 느낌도 들고 상처받을까봐 움츠러들기도 하고 부끄러운 기분이 들기도 할 거야.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꾸준히 창조적인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연약한 마음을 사랑으로 품어 안고서 꿋꿋이 걸어가는 이들이야. 기억해. 넌 언제든 우주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어. 거긴 누구 없어요? 제발 제게 신호를 보내줘요.
신발을 신지 않은 구루, 잠재된 가능성들을 발휘하며 살아가기 전에 먼저 치러야 할 게 있어. 맨 먼저 내면의 장벽들과 부정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야 해. 하지만 이건 쉽지 않은 일이지. 왜냐면 그런 상황에선 낯선 평화보다 익숙한 투쟁이 훨씬 편하게 느껴지니까. 생각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생각을 자주 그리고 오래 하다 보면 생각은 스스로 이루어지는 예언이 되어 있을 거야. 만약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과 오롯이 현재에 존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지혜로운 서성들이나 지금 이 순간에 살도록 도와줄 전문가들과 놀면 돼. 바로 아이들 말이야. 재밌다. 영혼은 강아지와 같아서 자연에서 산책하는 걸 좋아한다. 왜 이 생각을 좀 더 일찍 하지 못했을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겸손해지는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삶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마법을 늘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 말이야. 소원 목록 1. 더 부자 되기 2. 더 날씬해지기 3. 애인 찾기 2010년 소원 목록 더 부자 되기 더 날씬해지기 2011년 소원 목록 더 부자 되기 더 날씬해지기 2012년 소원 목록 더 부자 되기 더 날씬해지기 애인과 헤어지기 2013년 소원 목록 더 부자 되기 더 날씬해지기 새 애인 찾기 2014년 2015년 목록 삶을 시작할 것. 넌 이미 뭘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되고 싶은지 다 알고 있고 내 문제에 대한 답도 알고 있어. 내가 영혼을 가진 이유가 그것 말고 달리 뭐가 있겠어? 내 힘으로 널 가장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일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거야. 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걱정하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두려고 해. 가장 진심 어린 말은 귀로 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은 가슴으로 느껴진다. 진실학과 교수. 뭔가를 칼과하는 건 그것이 너한테서 멀어지게 하는 기막힌 방법이야. 너의 빛을 찾아 그리고 그 안에 서봐. 존재함이 행함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워. 실수는 우리의 가장 멋진 모습이야. 비록 처음엔 힘들지만 변화는 늘 우리를 아름답게 바꿔줘. 지금 내 모습을 봐봐. 이 사람 이름은 밥입니다. 그가 하는 것 모두 큰 성공을 거두죠. 그의 두뇌는 다른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해요. 안 돼 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의 두뇌는 좀 더 노력해봐, 다시 해봐, 다르게 해봐 또는 나중에 해봐로 번역한다죠. 우리가 밥과 같은 두뇌 회로를 가질 수만 있다면 잠깐만요. 우리도 밥처럼 할 수 있어요. 꼬리표를 다는 건 매우 위험해. 꼬리표를 달려면 경고 표지도 같이 붙여줘야 해요. 지혜로운 지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내내 모든 순간들을 하나로 연결해 주지.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어. 이 이야기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연의 일치 같은 동시성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거고 동시성을 경험하면 할수록 삶이라는 것이 원래 되어야 할 모습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될 거야. 불완전함이 아름다움의 가장 진실된 모습이다. 살다 보면 때때로 플랜 B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경험하곤 할 거야. 어쩌면 B가
블레이스 축복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사랑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야. 너의 직업이 너는 아니다. 너의 옷이 너는 아니다. 너의 돈 혹은 돈이 없는 것이 너는 아니다. 너의 집이 너는 아니다. 너의 차도 내가 아니다. 너를 너로 만드는 것은 너의 가슴, 너의 혼, 너의 영, 그리고 너의 본질 그 자체이다. 믿음의 도야, 두려움, 안전지대, 꿈들의 바다, 두려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좋은 것 같다. 나 자신이 아닌 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는 건 아름다운 일이야. 하지만 너 자신과 사랑에 빠지면 그때부터는 마법이 시작돼. 와우, 어쨌건 난 나를 정말 좋아해. 할렐루야. 평화로운 삶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돼. 너는 나만큼 자유로울 수 있어. 만약 결과에 대해 잘했느니 못했느니 판단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럼 넌 뭘 할 거야? 그림 그리기, 노래하기, 글쓰기, 춤추기, 연기하기, 사진 찍기. 너의 창조성을 즐겨봐. 글작을 만들겠다는 기대 같은 건 하지 말고 해봐. 내가 뭘 기다리며 머뭇거리는 거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야 해. 신발을 신지 않은 그룹. 알아갈수록 알아야 할 것들은 줄어들어. 지혜는 꼭 이해가 필요하지는 않아. 삶의 끝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더 행복하게 해줄 걸 하며 후회하지. 만약 내가 이 모든 걸 다시 할 수 있다면 난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이 될 거고, 걱정하기보다는 믿어줄 거고, 극적인 사건을 만들기보다는 평화를 만들어낼 거야. 영리한 고양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의 너보다 더 나아지려고 해봐. 우리가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가 사실 한계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는 날까지 그것은 우리의 일부로 남아있을 거야. 하긴 지난 몇십 년간이나 나 스스로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난 할 수 있었어. 꿈을 살아라. 꿈을 꾸지만 말고. 나는 반짝이는 내 머릿결만큼이나 엉덩이에 파인 부족에도 똑같이 사랑해. 왜냐하면 둘 다 나의 일부이니까. 모두가 좋은 것이라 말하는 것에 속게 타지 말고 나쁜 것이라고 하는 말들은 부정해봐. 열쇠는 그것을 늘 아름답게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느냐에 있어. 그럴 때 넌 진짜로 살아있게 되는 거야. 슬프게도 어떤 사람들은 만약 이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저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만약 이게 잘못된다면? 만약 저게 잘못된다면? 고민만 하느라 인생을 다 보낸다. 그러다 결국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는다. 너의 집은 늘 내 안에 있었어. 지금도 내 안에 있고 앞으로도 내 안에 있을 거야. 맞아요. 삶은 정말 작고 정말 소중해. 우리의 문제점만 파면서 낭비하기에는 깨달은 부엉이. 삶은 때로 혼란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잘못돼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 하지만 진실은 너에게 가장 좋은 상황을 만들어 주려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계획되어 있다는 거야. 내가 얼마만큼 걱정하든 상관없이 너의 삶은 무엇을 해야 할지 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봐. 자신을 완벽하게 사랑하는 부부라는 건 오직 자신뿐이야.
일상적인 것들 속에 여전히 마법이 담겨 있어. 모두가 아티스트다. 삶의 아티스트. 음식, 물, 집, 가족, 친구, 교통비. 다행스럽게도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건 아주 사소한 것들이야. 행복한 히피. 너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쫓아가봐.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와 상관없이 내 삶이 늘 풍요로울 거야. 너의 영혼은 성장하길 바라고 있어. 그게 바로 영혼이 고난이라 불리는 경험들을 찾는 이유야. 베티 뭐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현대사회는 뭔가 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난 그냥 존재하는 중이야. 나도요. 우주의 에너지는 모두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걸 믿는 이들에게는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규칙 따르기로는 좀처럼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없어. 꿈은 정말 이루어져. 이 책을 즐겁게 읽으셨나요? 그렇다면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로운 이야기와 그림을 올린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서 소셜미디어 페이지 링크를 찾을 수 있어요. 저희 책이나 이 책과 관련된 그림을 구매하고 싶다면 역시 제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책을 쓴 샬롯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흥미롭게 읽으셨다면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과정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긍정적인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사실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건 내가 한창 우울해 있던 2008년부터예요.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울증을 겪던 그 시절은 내 생에서 가장 지독하고 힘들고 무서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중 이처럼 지옥 같은 상황에 시달려 본 분이 계신다면 그런 상황이 사람을 얼마나 무기력하게 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명상을 해보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지만 설령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해도 그 당시 나에게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건 알았어요. 항우울증에 맞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지만 나의 직관은 내게 좀 더 자연스러운 방법을 택하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이해심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건강한 식단을 취하고 하루 한두 시간씩 걷고 정기적으로 침도 맞았어요. 내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 다른 것도 있어요. 실제로 내가 열정을 쏟게 되고 그러다 어느새 진짜 내 일이 되어버린 거고요. 우울함 속에 2달쯤 보냈을 때 나는 나만의 행복하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매일 적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떻게 느끼기를 바라는지 환기하고 싶어 적은 거였죠. 그 당시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삶은 여전히 멋진 것이었어요. 그리고 난 내 생각을 매일 아침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렸어요. 혹시라도 내가 쓴 글이 친구들한테 유익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2년 넘게 글을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 꽤 많은 페이스북 친구가 생겼어요. 그때는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였지만 내 생각들을 적는 게 정말 즐거워서 그냥 계속 글을 남겼죠. 당시 친구들이 내 생각들을 묻고 책을 내면 어떻겠냐고 묻기 시작했는데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디어이긴 했지만 그게 날 행동으로까지 이끌지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삶이 갑자기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더군요. 그 무렵 나는 사무직일을 하고 있었는데 만성건초염, 힘줄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병을 앓기 시작한 거예요.
고통이 너무 심해 2년 동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끝내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죠. 삶 전체의 변화가 필요했어요. 그러면서 친구들 제안대로 내 생각들이 담긴 책을 만들어야 하는 걸까 싶더군요. 생각하니 신이 났죠. 그런데 건초염을 안 넣는다는 건 컴퓨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나는 손으로 직접 글을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림으로 그 생각들을 표현해봐도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림 솜씨는 초보 수준이었지만 의미도 있고 책도 더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 같았죠. 그렇게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책을 만들고 그것도 직접 제작해서 그걸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200권을 가족과 친구의 친구들에게 팔았어요. 그들의 반응이 나한테는 뜨거운 격려가 되었죠. 그래서 독립 출판물이나 선물을 파는 지역의 몇몇 가게들을 찾아가 내 책을 받아줄 집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들에게 물어보는 게 너무 떨렸지만 기쁘게도 모두 예스 해주었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책을 계산대 옆에 세워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은 순식간에 유명해졌죠. 몇몇 가게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답니다. 고맙게도 마침 남자친구가 웹사이트를 만들어줘 온라인을 통해서도 책을 많이 판매했어요. 그때 런던의 노팅힐에 있는 포토벨로 마켓에서 접판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이곳에서는 책도 팔았지만 책에서 내가 좋아하는 구조들을 골라 A4 사이즈로 확대 프린트한 뒤 배접을 해서 팔기도 했어요. 무척 놀랐죠? 손님들은 책장을 넘기며 기쁘며 웃음을 짓기도 하고 킥킥거리며 그림을 보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었는데 내 생각들이 무척이나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책이나 그림을 사간 분들이 몇 시간 뒤 다시 와서 더 사가기도 했어요. 내 책을 보고 나면 기분이 밝아질 것 같은 누군가가 떠올랐다면서요. 만성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 병원에 있는 친구,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언니, 우울해하고 있는 남자친구, 혼자 사는 이웃, 진로를 바꾸고 싶어하는 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남동생,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절친, 자폐증에 있는 아들, 곧 생일을 만난 친구. 완전 충격이었어요. 나의 이 작은 책이 그러니까 어둡고 슬프고 외롭던 시간에 쓰기 시작했던 이 작은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환영을 받다니요. 무척이나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포토벨로 로드 같은 여행지가 있었기에 내 책 이야기가 퍼질 수 있었죠. 전 세계 사람들이 갑자기 온라인 매장을 통해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포토벨로의 자판에서 책을 구매한 적이 있는 사람인데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책을 더 사고 싶다면서요. 이 책의 모든 여정이 놀라움의 연속이지만 내가 가장 놀란 건 이 책이 아이들에게도 유명하다는 점이에요. 나는 어른의 관점에서 글을 썼는데 책을 산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 역시나 이 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가르치기 위해 이 책을 사갔어요. 놀라운 경험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왕족의 손님을 만난 겁니다. 어느 날 말레이시아 왕이 포토벨로를 방문해서 내 책을 산 거예요. 그분은 내게 사인도 부탁했는데 정말 초현실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000부를 다 팔았던 첫해 한 여성분이 우연히 내 자판에 들러 책을 한 권 사갔어요. 그 여성분이 내게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내 책을 크게 성공한 기업가에다 비즈니스 분야의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한 자기 친구 샤 워스문드에게 보여주었대요. 그리고
샤가 내게 연락을 해서 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으면 좋겠다며 세계적인 출판사 헤이하우스와 미팅을 주선해 주었어요. 한 달 후 정말 기쁘게도 헤이하우스 출판사와 출판 계획을 맺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손에 이 책이 들려져 있는 거랍니다. 여기까지가 이 책의 이야기예요. 어려운 시절이 지나고 봄이 온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이제 난 내가 겪은 우울증과 건초염에 대해 다른 시선을 갖게 되었죠. 난 이제 그것들을 선물로 여겨요. 맞아요. 무섭고 고통스럽던 것들이지만 이것들을 통해 내 삶이 더 나은 쪽으로 변화했고, 나의 진정한 자아와 진짜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으니까요. 내 이야기를 읽으며 여러분 기분이 좀 더 좋아지고 뭔가 영감을 얻으셨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신다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명확한 이유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의 아픔이 모자라 힘이 되어 주리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제 작별의 인사를 해야겠네요.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포토벨로에서 자판을 부리고 있을 테니 거기서 언젠가 만날 거예요. 그러길 바랍니다. 멋진 생각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사랑을 담아, 샬롯. 헌사. 단지 아이디어 단계였을 뿐인데도 이것이 책이 될 거라고 믿고 지지해 주신 분들, 자가 출판에서 팔러 다닐 때 기꺼이 사주신 모든 분들, 나의 가족과 친구들, 자판을 찾아준 손님들, 온라인 구매자들, 독립 출판물과 선물로 파는 가게의 주인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책이 그렇게 멋진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책이 일반 출판물로 발행될 수 있게 해 내 인생의 전기를 만들어준 샤우스문드와 헤이하우스의 모든 분들께도 커다란 감사를 드립니다. 내 언니 케이트에게도 만기비고 만물을 전해요. 우울하던 시절 언니는 진솔한 걸음으로 나와 함께 한 발 걸어주었지요. 멋쟁이 엄마와 아빠, 남동생 리치, 남자친구 조니, 루카스, 그리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어마어마한 감사를 드려요. 그란소, 아이 삼촌, 조니 메이, 제이콥, 젯, 그리고 자린 모두들 정말 사랑합니다. 그럼 안녕. 옹기니의 말. 이 책을 번역하는 동안 나는 이 책과 함께 이곳저곳 다양하게 옮겨 다녔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여행에서, 친구를 기다리면서, 지하철에서, 홀로 그렇게지는 나의 방에서, 도시에서, 자연에서, 아침과 낮과 밤에도 되도록이면 나의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 없이 자유롭게 책을 펼치며 작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 애썼지요. 사실 이렇게 다양한 공간에서 책과 동행하기 전에 나는 권태에 가깝도록 느린 곳이나 혼자여서 고독하고 동시에 가득할 수 있었던 나만의 공간에서 작가와 독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어떠한 계기와 함께 이 책을 읽는 방식의 변화가 찾아왔어요. 처음 만난 책의 톤은 친절하고 따뜻해서 내게 위로가 되었고, 작가의 드로잉 역시 책장을 넘기는 나를 모장해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도 이 책을 단순히 밝고 친절한 이야기가 담긴 책이라고 성급하게 판단을 내렸지요. 그렇게 한참을 별다른 고민 없이 쉽게 우리말로 옮겨 다녔어요. 그게 정답이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달달한 말도 자꾸 내뱉다 보면 혀가 얼얼해지듯 긍정의 말들을 자꾸 옮겨 썼다 보니 긍정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지 않을까 염려되기 시작했습니다. 작가는 정성스럽고 느린 태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속도가 너무 빠른 건 아닌지 나도 천천히 읽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잠시 번역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번역을 멈추고 문장 너머의 이야기들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밝은 톤의 문장들과는 대조적인 작가의 다른 목소리들이 감지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용기 이전의 자질이 있고
웃음 이전에 아픔이 있고 희망 이전에 불행이 있는 듯 했습니다. 아픔을 겪었기에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슬픔을 알기에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책의 작가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나의 역할은 단순히 작가의 말을 옮기는 것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옮기는 동안 그 문장의 온도를 유지할 줄 알아야 하고 온도를 유지하려면 먼저 글로 채워져 있지 않은 여백의 공간을 정성스럽게 살필 줄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문장이 태어나는 속도를 살펴야 했습니다. 나는 작가의 글과 그림과 새로운 동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장들을 넓게 부르고 노력했어요. 이 작업은 일종의 놀이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이 놀이를 명찰 따라주기라 이름 붙였지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야기들과 즐겁게 놀고 나중에 퇴장할 때 이름들은 옮겨주는 것들이 놀이의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 이 이야기들은 그녀의 일기였고 열린 에세이였고 모두에게 어울리는 동화였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책과 친해지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작가에 대한 애정과 친근함이 생겨났는데 나는 한 번도 그녀를 만나거나 이야기 나눠본 적이 없지만 이런 놀이를 통해 이미 친구가 되어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이 책에 내가 주목할 점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책을 읽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이 책의 글과 그림은 작가 자신이 내면의 치유를 바라면서 자기 스스로를 복구시키기 위한 진심 어린 마음에서 시작되었어요. 그것이 점차 주위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 나누기 위한 작업이 되었고요. 단지 내면을 비추던 빛이 바깥으로 뻗어나가 세상을 연결하고 밝히는 빛이 된 것이죠. 세상을 향해 자신을 꾸밀 필요가 없기 때문일까? 그녀의 말은 담백하고 그림은 천진난만하기 거지없습니다. 이 책에 예백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 책은 순서 없이 읽어도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페이지나 문득 펼쳐 읽어도 글의 흐름을 놓칠까 염려할 필요가 없지요. 어느 페이지의 어떤 이야기도 그 자체로 충분히 음미하고 머물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사실 나는 이 부분이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음악을 듣는 방식과 같지 않은가 싶었던 거죠. 하나의 앨범을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이해하고 음악가의 메시지가 공감하고 싶다면 첫 번째 트랙부터 마지막 트랙까지 순서대로 들어보는 게 좋겠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대부분 원하는 트랙들만 딱 골라 듣더라도 그 음악의 톤에 얼마든지 즐겁게 동참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유들로 만약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게 된다면 나와 같은 속도로 읽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에 가는 어느 한 페이지의 글과 그림을 보다가 자신의 속도에 맞춰 노닥거려도 좋고 작가의 마음속에 들어가 소리 없는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좋고요. 느리게, 넓게, 자유분방하게. 2015년 이름봄 온기미 최고은. 우물쭈물 기웃대는 당신을 위한 마법의 주문. 스타트.